이제 비춰지네. 흩어지는 매화를 높이 날아오르니 역사의 바람 따라 운명이 흐르네. 검을 든 검술의 손에 피어나는 매화꽃 한 줄기 빛을 따라 진실이 드러나네. 화산기한 139화가 나왔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청명이 백천에게 구파일방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대화 내용을 제가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강호에서는 정의를 우선시하는 정파의 구파일방과 5대 세가가 겉으로는 친해 보이고 정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그 와중에 구파는 또 지들끼리 좀 더 친하고 5대 세가도 그냥 지들끼리 좀 더 친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화산이 강해지면 나중에 구파 쪽에 복귀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지금 당가랑 친한 게, 그러니까 화산파가 당가랑 친한 게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백천이 말을 한 겁니다. 백천 입장에서는 뭐 막연하게 명성을 날리고 강한 문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구파일방이니까 나중에 화산도 뭐 구파일방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구파일방에 들어가면 나름 뽀대도 나고 또 뭐 큰 명성도 얻을 수 있으니까 백천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백천이 화산의 과거를 모르지 않지만 사실 아직 어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배워가는 과정이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화산이 강호를 구했다. 과거에 화산이 구파일방에 들었던 명문이었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과거 화산의 역사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인물이라면 뭐 화산이 다시 강해지면 뭐 구파일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금 화산에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청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화산이 강호를 구했던 그 과정과 화산이 과거에 구파일방이었지만 지금은 구파일방이 아니게 된 그 과정을 알려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특히나 화산의 장문인이 되려고 마음먹은 백천, 너는 그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청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강호를 위해 가장 선두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한 화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강호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숭고한 희생 때문에 결국 힘을 잃고 화산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그 틈을 타서 구파일방에서 내쫓아버린 곳이 현 강호의 구파일방의 인원들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강호를 구했다는 무한한 자부심과 선망의 눈빛을 받았어야 했을 화산의 후예들이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그곳에 들어갈 마음을 품는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청명 입장에서는 다시 들어와 달라고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해도 걷어차버리고 멱살을 잡을 판인데, 향후에 장문인이 될 거라는 사숙이라는 놈이 아니 거길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백천은 벌써부터 멋진 모습을 몇 번이나 보여준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실력과 그의 통찰력이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화산기한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백천이라는 인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백천에게 방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결국 강호의 구파 일방은 지들끼리 친한 척은 하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본인들의 이득이 없다면 철저하게 나몰라라 하는 집단이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의 화산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동맹이나 파벌은 필요 없고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첫 번째 친구가 바로 사천단가다라고 백천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청명은 알고 있죠. 개인의 힘으로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한 문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 또다시 닥쳐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청명의 등을 지켜줄 든든한 사형제들이 필요한 거고, 위기의 상황에서 화산과 함께 싸워줄 친구 같은 가문과 문파가 필요한 겁니다. 평소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지만 청명의 가르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인물 또한 백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도 그리고 정신력도 그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회차가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청명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인물로 성장하는 너무나도 멋진 인물이 백천입니다. 청명의 짧은 설명을 듣고 나서 바로 받아들이고 의심도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백천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운남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조걸의 아버지가 준비를 다 해둔 줄 알았더니 어라? 알고 봤더니 단가와 트러블이 나면 아들과 그 친구들이 불똥이 튈까봐 거짓말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청명이 뭐 거의 명령급의 부탁을 당군학에게 하는데요. 당군학이 대사가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섬서에서 부탁은 사천이랑 다르게 쓰이나 보지. 이 말이 참 깨알 웃음을 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배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끝까지 쭉 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가 뭔지는 일단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파에서 장로들이나 가문에서 원로들은 사실 세속적인 부분에 크게 관심 없고 가문이나 문파에서 하는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뭐 자기 수련하기 바쁜 인물인데다가 가문이나 문파에서 큰 행사가 열렸을 때나 슬쩍 들어오는 인간들인데, 문파에서는 뭐 장로들이 힘이 있다고 해도 장문인 그 외에 직책이 있는 인물들에게 간섭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제발 문파에 큰 행사 있으니까 이 행사만큼은 꼭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장로들입니다. 근데 명문 가문의 원로들은 조금 달라요. 문파의 장로들보다는 조금 더 간섭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가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혹은 내 조카가 잘하고 있는지 관심이 가기 마련이고, 무언가 조언을 해주고 싶고 실제로 조언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가주가 되었다고 해도 원로원에 큰아버지가 있고 삼촌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뭐 이렇다 보니 일반적인 문파보다는 가문에서가 간섭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 무공을 익힌 무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수명이 더 길어요. 100년이라는 평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뭐 어디 가서 객사할 일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사천단가는 지금 구파일방에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문에서 너무 먼 곳으로 가서 내가 뭔가 놀고 있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도 그나마 가문 근처에서 내가 어깨에 힘 좀 주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사방이 단가보다 더 강한 문파이거나 비슷한 문파의 애들이 막 우글우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사고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천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인간이라는 게 고이고 고이다 보니 가문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 안에서 서로 못 뜯어먹어서 안달인 상태인 거고, 이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점점 더 원로원의 힘이 강해져서는 가주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사천 당가의 새로운 인물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사천 당가의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자 뭐 거의 썩은 물 수준의 압류발자인데요. 그런 인물임에도 제가 당회를 좀 설명을 하자면, 당회라는 이 인물은 당군학의 큰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 인물인데요. 당회가 어린 시절 소가주 자리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당회의 동생인, 그러니까 당군학의 아버지인 당명이 실력을 인정받고 소가주로서 더 인정을 받아서 소가주가 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회는 소가주 자리에서 박탈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당명이 가주가 되어서 그의 아들인 당군학이 가주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당회는 소가주 자리까지 갔다가 그 자리를 뺏기고 말았던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아주 속이 좁은 고인물인데요. 이런 인물이 본인의 자리를 빼앗은 동생의 아들인 당군학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들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아주 전형적인 썩은 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당회라는 겁니다. 이번 화에서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화산이라는 문파는 급이 되게 낮은 문파 아니냐? 아니 뭐 그것도 아니면은 야 당군학 너의 뜻을 따르고 있는 현재 당가가 완전히 추락을 한 거냐? 뭐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는데요. 그래놓고 야 그래 화산은 그렇다 치고 당패는 왜 소가주 자리에서 박탈시킨 거냐?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지커리는 인물이 바로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군학이 당패는 자격이 미달이라서 박탈을 시켰고, 그리고 뭐 당패 동생들 중에 한 명이 소가주 자리에 오르면 되죠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당군학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한번 당회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회가 동생에게 소가주 자리를 뺏긴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꼬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도 동생한테 소가주 자리 뺏긴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패도 뭐 동생한테 소가주 자리 뺏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일부러 당군학이 당회의 속을 긁으려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군학과 당회의 신경전을 통해서 내기가 하나 진행이 되는데요. 당회의 손자인 당학과 화산신용 청명이 비물을 해서 당학이 이기면 소가주 자리 임명 권한을 원로원이 가져가고, 청명이 이기면 가주가 진행하는 일에 앞으로 더 이상 원로원이 간섭하지 않은 걸로 엄청난 내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러면서 장면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화 웹툰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하면, 물론 웹툰이 매주 미친듯이 재밌을 수는 없습니다. 내용상 조금 늘어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화는 제 기준에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 화예요. 물론 이게 제 기준이기 때문에 매 회차마다 제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장면 하나만 이렇게 나오고 넘어간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화산기한은 전투씬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재미있는 게 거물급 인물들의 대화에서 오가는 긴장감과 대립구도, 그 안에서의 심리싸움,
단순한 대화지만 그 대화를 읽는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읽어야 할 만큼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긴장감을 주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투 장면보다 더 스릴 있고 더 짜릿하고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기도 한데요. 이런 장면들이 앞으로 너무 많이, 아니 엄청 많이 나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에피소드도 아니고 그냥 바로 다음에 있는 에피소드인 야수궁에서 수많은 야수궁의 인원들에게 둘러싸인 윤종과 야수궁의 대화, 그리고 천하 비무대회가 열리는 소림에서 소림의 장문 방장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청명의 대화, 만인방 본진에 혼자 걸어 들어가서 장일소와 1대1로 신경전을 벌이는 당군학, 북해 빈궁에서 포로로 잡혀서 일만 하다 죽었을 고인물들을 살려놨더니 개소리를 하는 그 인원들과 말싸움을 하는 청명, 그 대화를 이어서 화산의 대표로서 화산의 제자인 청명이 흘린 피의 가치도 모르는 빈궁과는 더 이상 엮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백천, 그리고 시간이 엄청 지나고 나서 화산의 후예로서 현종을 설득시키고 장문 대리에 올라서자마자 소림 방장에게 강호를 구한 화산에게 예의를 지켜라, 그게 먼저다 라고 소리치는 너무나도 멋진 백천의 모습. 지금 제가 대충 생각나는 것들만 말한 이 장면들 외에도 너무 많아요. 정말 이렇게 대화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엄청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 그런 장면들이 이번 화 당군학과 당회의 대화처럼 나와버린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 나올 이런 긴장감 있는 대화가 잘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하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안 좋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웹툰으로 돌아와서 당소소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청명이 나오는데요. 당소소가 아니 왜 이렇게 피해 다니냐, 싫은 이유가 뭐냐, 내가 못생겼냐, 아니면 뭐 성격이 나빠 보이냐, 아니면은 뭐 집안이 안 좋냐, 왜 혼인을 하기 싫은 거냐고 라고 하면서 청명을 쪼아대는데요. 청명 입장에서는 당소소가 뭐 거의 증손녀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다, 더 어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청명 입장에서 당소소는 친구 집안에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어린 애기라는 겁니다. 청명 자체가 전생에도 여자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장면이 없고, 마교랑 싸울 때 나이가 80인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당소소는 뭐 거의 기저귀를 차고 다닐 법한 애기 때문에 그런 애가 결혼을 하자고 덤비니까 뭐 이게 속이 안 터지고 백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청명이 본인 나이 또래의 여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7, 80대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증손녀쯤 되는 여자를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불쌍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저번 화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소소는 본인의 의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훌륭하지만 지금의 이 방법이 잘못된 거고, 그 방법을 바로잡아줄 인물이 바로 다음 화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웹툰보다 더 재미있는 화상기한 리뷰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제작해서 올릴 예정인데, 그 영상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종종 화상귀환 관련 스페셜 영상도 업로드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웹툰 화상귀환을 훨씬 몰입도 있게, 훨씬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채널이 바로 툰스남 채널입니다. 오늘은 영상 마무리하면서 오랜만에 제가 만든 화상귀환 주제곡 화산꽃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하늘 붉은 노을 한 자락 바람 속에 옛 이야기 전해오네. 그 끝에 피어난 매화.
숲 깊은 곳에 숨겨진 운명설이 한나인 그리움에 눈물로 밤을 새네. 100년의 세월 지나 화산의 그림자 속에 검 끝에 피어난 매화 달빛에 비춰지네. 흩어지는 매화잎 높이 날아오르니 역사의 바람 따라 운명이 흐르네. 검을 든 검수의 손에 피어나는 매화꽃 한 줄기 빛을 따라 진실이 드러나네. 지나 화산의 그림자 속에 검 끝에 피어난 매화 달빛에 비춰지네. 흩어지는 매화잎 높이 날아오르니 역사의 바람 따라 운명이 흐르네. 검을 든 검수의 손에 피어나는 매화꽃 줄기 빛을 따라 진실이 드러나네. 흩어지는 매화잎 높이 날아오르니 역사의 바람 따라 운명이 흐르네. 검을 든 검수의 손에 피어나는 매화꽃 한 줄기 빛을 따라 진실이 드러나네. 운명에 맞선 망님들 별빛 아래 맹세하네. 고난 속에서도 피어난 그 매화 영원하리. 화산의 그림자 속에 검 끝에 피어난 매화 달빛에 비춰지네.